봄 소풍이나 야유회를 가는 분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농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봄나무를 캐러 다니시는 분들, 50대 이상이거나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반려동물과 산책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심약하신 분들은 내용이 충격적일 수 있으니 이 영상을 보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박모 씨는 최근 들어 집안 마당에서 잔디깎기와 골프 같은 야외 활동을 한 이후에 발열 등 증상이 심해져서 도내 종합병원에 입원해 SFTS 검사를 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14일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15일 새벽 사망했습니다. 강원도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의료진 5명이 환자를 통해 2차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보건소는 SFTS로 숨진 59세 김모 씨를 치료하던 중 의료진 5명이 집단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의 한 과수원에서 농작업을 했던 79세 최모 씨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최 씨의 소식을 접한 마을 주민들은 황망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SFTS가 생소하기도 하거니와 이것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 내용입니다. 이들이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야생진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살인진드기라고 불리는 야생진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야생진드기의 모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생활 속 유익한 건강 꿀팁을 전해드리는 건강주의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날도 많이 풀리고 곳곳에 예쁜 꽃봉오리가 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본격적인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주말이 되면 캠핑이나 떠나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연 속에서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는 것도 좋지만 봄철 야외 활동 시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바깥 활동에 나섰다가 이것에 목숨을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풀숲이나 잔디 등에 숨어있는 야생진드기입니다. 4월부터는 야생진드기 집중 감염 시기인데요. 이 무렵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야생진드기 주의보를 발령합니다. 어떻게 해야 야생진드기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궁금증. 야생진드기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야생진드기의 정식 이름은 작은 소참진드기입니다. 소에 잘 달라붙는 작은 진드기라는 뜻인데요. 일명 살인진드기라고도 불리죠. 작은 소참진드기는 제주도, 경기도, 강원도 등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2에서 3mm 정도 되고 다리는 8개. 갈색빛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그 위험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최근 들어 이 진드기에 물리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위험성이 부각됐습니다. 이러한 병의 원인이 되는 진드기는 혈소판 감소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지닌 작은 소참진드기인데요. 작은 소참진드기는 주로 들판이나 풀숲 등 야외에 서식합니다. 진먼지 진드기의 경우에는 사람의 각질을 먹고 사는데요. 워낙에 작아서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물지는 않죠. 이에 반해 야생진드기는 진먼지 진드기보다 10배나 클 뿐만 아니라 사람을 물어서 유해한 바이러스균을 전염시키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두 번째 궁금증.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이란 무엇일까요? 작은 소참진드기의 약 0.5%만이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SFTS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작은 소참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됩니다. 또한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의한 감염 사례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집이 늘어나면서 SFTS에 감염된 반려동물의 분비물로 인해 사람이 감염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과 산책 시 풀숲을 피해주시고 산책 후에는 반려동물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SFTS는 2011년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신종 감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처음으로 감염 발생이 보고되었고 SFTS에 걸리면 심할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궁금증. 봄철 야생 진드기가 극성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3월부터 6월까지가 야생 진드기에 의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바이러스 감염률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 하는데요. 7월에서 12월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봄철에 특히 야생 진드기에 의한 SFTS 바이러스 감염률이 높은 이유는 사람들의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봄철의 진드기와
야생동물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흡혈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진드기의 생육 환경이 더욱 좋아지게 되었고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환자 수도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궁금증. 야생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면 어떻게 될까요? SFTS에 감염되면 백혈구와 혈소판이 감소되는데요. 대개는 1에서 2주 정도의 잠복기 후에 두통이나 발열, 피로감, 식욕 저하, 구토와 설사, 목과 겨드랑이 임파선이 붓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근육통과 경련이 있을 수 있고 환자의 25%는 의식 혼탁을 동반합니다. 또한 치사율은 10에서 30% 이상입니다. 바이러스를 지닌 진드기에 물려도 자연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으나 주로 면역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 등이 감염될 경우에는 경과가 나쁩니다. 경남과 충남, 전북이 진드기 밀도가 더 높은 편이니 특히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한 50대 이상에서 발병률이 더 높고 특히 고령의 당뇨와 고혈압, 심장질환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 사망률은 더욱 높으니 보다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드기에 물려서 SFTS의 증상을 보이면 바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 궁금증. 야생 진드기에 물렸을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살인 진드기에 물린 자국은 위의 사진과 같으며 물린 곳 중심으로 붉게 병변이 생깁니다. 살인 진드기는 사람의 피부에 단단히 고정된 채로 최대 10일 동안 피를 빨아먹는다고 하는데요. 진드기가 사람의 살에 파고들어 몸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진드기 몸의 변화인데요. 처음에는 아주 작고 납작했던 진드기가 피를 잔뜩 흡혈하면 평상시보다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진드기가 피를 빠는 동안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진드기의 침 속에는 마취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진드기를 손으로 무리하게 당기면 진드기 머리가 피부에 박힌 채 남을 수 있으므로 혹시 살인 진드기에 물린 상태에서 발견을 하게 된다면 절대로 손을 쓰지 말고 핀셋을 이용하여 피부 깊숙이 넣어 머리 부분을 잡은 뒤에 비틀거나 회전하지 말고 균일한 압력으로 부서지지 않게 천천히 제거하셔야 합니다. 또한 진드기를 제거하고 난 뒤에는 그 부위를 꼭 소독해야 합니다. 제거한 진드기는 버리지 말고 용기에 넣어 병원에 가져가세요. 병원에서는 대증치료와 함께 정확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접촉 격리를 시행합니다. 다섯 번째 궁금증. 야생 진드기에 물리지 않기 위한 예방법은 무엇인가요? SFTS는 현재까지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고 한번 감염된 사람도 재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10가지 예방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긴 팔, 긴 바지 착용하기. 두 번째, 야외 활동 시 진드기 기핏에 뿌려주기. 세 번째, 풀밭 위에 눕거나 앉지 않기. 네 번째, 풀밭 위에 앉을 경우 돗자리 사용하기. 사용 후에는 깨끗하게 세척하기. 다섯 번째, 풀숲에 앉아서 용변 보지 않기. 여섯 번째, 산행 시에는 등산로 이용하기. 야생 산길 피하기. 일곱 번째, 야외 작업 시 토시와 장화 착용하기. 여덟 번째, 야외 활동 후에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체크하기. 아홉 번째, 야외 활동복은 집 밖에서 탈탈 털어주고 반드시 세탁하기. 열 번째, 집에 돌아오면 즉시 샤워하고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귀나 겨드랑이, 사타구니까지 꼼꼼히 확인하기입니다. 이제 야생 진드기로부터 안전한 나들이 즐길 준비 되셨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와 정보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알찬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 오늘도 건강하세요.